네, 안녕하세요. 조이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직 인사 담당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브런치에서는 필명 조이로 활동하고 있는 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취업 시장이 다시 좀 죽었어요. 코로나 때는 특정 직무들, 개발군이나 이공계열이나 아니면 디자인군, 이런 직군들은 채용이 활발했는데,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서 좀 투자가 끊기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취업 시장이 다시 좀 죽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직 인사 담당자가 바라보시는 취업 시장은 어떠하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 인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다른 동종업계의 인사 담당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기했던 점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요즘에 구인난이다. 아,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학생분들 좀 취준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취준시킬 때는 아, 진짜 취업시장 너무 꽁꽁 얼어붙었다. 너무 춥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은 상반되게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처음에 어떤 데서는 너무 취업을 하기 어렵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너무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가 니즈 파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준생 분들도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좀 니즈에 맞추어 가지고 자신을 핏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자신의 회사에 얼마만큼 맞는 인재들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니즈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니즈 파악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취준생분들은 역량은 충분한데 자소서에 자신의 역량을 잘 못 드러내가지고 인사 담당자의 픽을 받기 좀 어렵다. 그러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사실 취준생 분들이 조금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회사 뭐 서류에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 나는 되게 뭐 장점이 없는 사람이야. 단점밖에 없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그 취준생 분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잘 그 회사에 맞추어 가지고 니즈에 파악을 하고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자소서의 작성 핵심 포인트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직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직무 파악은 정말 간단해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자 하는 채용 공고가 있잖아요. 채용 공고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채용 공고를 보고 그 안에 공고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여야 하고요. 채용 공고 이외에도 이제 직무를 조금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좀 되게 채용 브랜딩이다. 그런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SNS,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러한 점들을 참고하면 되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뭐 뉴스 기사나 아니면 현직자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직자 인터뷰는 사실 중요성은 취준생분들이 알고 있는데 네,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대놓고 가가지고 그냥 물어봐야 되나 그런 측면도 있는데 현직자 인터뷰를 좀 하기 쉬운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현직자 인터뷰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좀 중요도를 강조드리지만 웬만한 행동력이 아닌 이상이야 직접 이제 현직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차선책으로 제가 예전에 구직을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IR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가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IR 담당자는 이제 그 회사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산 주주분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한 직무를 가진 담당자인데요. 물론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좀 무례한 질문은 하면 안 되죠. 뭐 회사의 연봉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아마 답변을 안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아무래도 뭐 주주의 입장으로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뭐 회사가 현재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신사업이 어떤 방향이고 어떠한 식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인력이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그러한 고급 인력을 붙잡기 위해서 어떠한 뭐 복지나 복리후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실제로 했을 때 정말 잘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핵심 포인트를 알아봤고요. 실제적으로 자소서에 대한 문항별 작성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항들이 지원 동기나 나의 장단점,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 동기는 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 제가 사실 핵심 포인트로 이야기를 했던 직무 분석이 지원 동기에서도 그대로 녹아서 들어가면 되고요. 지원 동기가 사실 정말 가장 작성하기 막막한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다 각자 다른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되게 기본적인 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회사에 이제 내가 입사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저는 약간 좀 활발하고 사람을 이제 만나고 그리고 좀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회사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회사의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성장성을 가파르게 추구하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뭐 나의 이러한 성격과 이제 역량이 그 회사랑 이제 결이 맞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그런 식으로 좀 기승전결, 스토리텔링을 잘 해가지고 맞으면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이제 뭐 특정 사업분이나 그러한 쪽이 이제 내 이제 강점과 역량과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작성을 하게 된다면 좀 좋은 지원 동기 문항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장단점인데요. 네. 나의 장단점에서 장점은 그나마 좀 작성하기 편한데 단점은 정말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장단점은 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부분 분들이 많이 작성을 잘 해주시겠지만 내 경험을 토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를테면 뭐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제가 뭐 영업 직군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의사소통 그리고 활발한 뭐 대외 활동 등이 좋으면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죠. 이제 신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뭐 대학교 때 이러이러한 대외 활동을 하였고 거기서 이제 느낀 점들이 온전히 나의 장점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좀 장점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단점은 조금 작성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지지 말고 한 세 줄, 두 줄에서 세 줄 정도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작성을 하실 때 아무리 내가 이제 커버가 되고 극복이 된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 너무 부정적인 단점은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저는 뒷담화를 좀 하는 편입니다. 이런 거는 너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사회생활이고 같은 동료분들이랑 계속해서 협업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회사인데 너무나 이제 채용하기 어려운 단점이겠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내가 단점이되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까지 같이 제시를 할 수 있는 뭐 이를테면 뭐 저는 뭐 청소를 잘 못합니다. 아니면 저는 아무래도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에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이런 단점을 작성해 주시면 납득도 되고 진정성도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또 예시를 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서류 합격을 했던 자소서에 썼던 내용인데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에 조금은 취약한 편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은 뭐 동네 헬스장에 가서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를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결하지만 이제 납득이 될 수 있는 단점을 기술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요. 입사 후 포부는 사실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입사 후 포부가 내 미래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 뭐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제 뭐 회사에 내가 뭐 매출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 이 회사의 사업을 어떻게 뭐 세련되게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고,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저는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여서 우선은 이제 선배님이 남긴 매뉴얼에 대한 정독을 뭐 일주일 안에 끝낼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간, 그리고 내가 그 기간 안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입사 후 한 달 동안은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OA에 대해서 숙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회사에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보고서가 회사마다 다 양식이 틀리거든요. 어떤 데서는 뭐 엑셀을 쓰고, 어떤 데서는 뭐 PPT, 아니면 워드, 이렇게 다양한데, 그 회사의 핏한 OA를 내가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습득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면 좀 진정성도 보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얘 오면 일 잘하겠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게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연도 순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입사 한 3년 내에서 5년 차에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뭐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저는 뭐 문제집을 뭐 한 3권 이상 풀 것이고, 추가적으로 뭐 땡땡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한 10년 차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위치로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입사 10년 후에는 뭐 땡땡에 대한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회사의 경영진들과 회사의 이제 궁극적인 사업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까지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좀 좋은 입사 포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초반에는 네. 내가 회사의 매출을 끌어올리겠다, 사업 계획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거창한 목표보다는 회사 업무에 대한 적응과 문화에 대한 적응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 이제 강조 드리는 게 그중 하나가 기승전결, 좀 스토리텔링이 잘 돼야 된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회사도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당장 이제 큰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역량이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신입사원으로서 또는 입사 1년에서 이제 3년 차의 주니어가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자소서 작성 시 주의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되게 이제 좀 들어보시고, 겨우 이거? 난 이런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되게 욕심이 많아서 내가 하지 않았던 이제 경험까지 어디서 이제 포장을 해서 작성을 한다고 해도 이제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면접을 가게 되면 아마 취준생 분들은 이제 면접도 보고 하면 많이 겪었겠지만, 젊은 사람분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으신 이제 임원분들,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되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물어보는 편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가 하지 않은 일은 뭐 약간은 이제 과장과 좀 축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되게 기초적인 실수인데,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지원 동기는 회사마다 좀 다르게 작성을 하시겠지만, 뭐 장단점 아니면 뭐 나의 사회 경험, 이런 부분들은 복사랑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공통 문항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인사 담당자로 서류를 보면서 겪었던 내용인데, 뭐 저희 회사 A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겠다고 서류를 드렸는데 막상 보니까 B 회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케바케긴 하지만 좀 서류 합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는 기술 작성서를 할 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력 기술서를 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신입사원분들도 입사한 다음에 한 3년 차가 되시면은 이직을 많이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전에 작성해보지 못한 경력 기술서를 적어야 되는데, 주니어 경력들이 좀 작성할 수 있을 만한 경력 기술서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블라인드에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을 때, 20대에서 30대에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이직을 할 확률이 66%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이직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저도 장난삼아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니어 분들께는 경력 기술서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경력기술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 그만큼 뭐 헤드헌터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직접 포지션 제안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내가 지금 작성을 해왔던 경력이 옛날 경력이 아니라 그래도 최근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이 사람은 구직 의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좋은 제안이 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력기술서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까먹어요. 내가 그래서 뭐 작년 11월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시상식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시상식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너무 가물가물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근데 그거를 이제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기술서에 작성을 해 놓는다면 저도 나중에 면접을 갔을 때 그 기술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경력기술서에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내용도 그만큼 풍성해지기 때문에 너무 나의 기억력을 믿지 말고 이제 경력기술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라.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조이 멘토님도 인사 담당자로서 여러 가지 취준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취준생분들의 경제 활동에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앱을 하나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요즘에 이제 MZ세대, 뭐 2030 분들 대상으로 무지출 챌린지가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취준을 하시는 경우에는 뭐 금전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개발을 직접 한 어플이고요. 어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기장 형태로 내가 현재 했던 뭐 지출이랑 그리고 뭐 중고 거래를 통해서 이제 사소하게 용돈 벌이를 했던 그러한 돈에 대해 기입을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좀 최대한 2030의 감성에 맞추어서 저도 이제 MZ 세대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 형태로 작성을 하였고요.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